프로님이랑 단둘이 있는 걸 봤다고요? 어머님, 그냥 레슨 끝나고 식사한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오해하세요? 이혼하고 프로님이랑 새 삶을 살 거예요. 전 이미 임신했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의 사연은 30년 넘게 일군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직전 뜻하지 않은 일을 마주하게 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서울 강남에 사는 김미숙입니다. 남편이 한평생 피땀 흘려 일군 중견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 어머니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사장 자리에 오르기로 한 직후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건 그날 아침부터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죠. 제철 문어를 손질해서 미나리 무침을 만들고 된장국에 방금 지은 솥밥까지. 30년째 해온 일상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골프 배우기로 했어요. 컨트리 클럽에서요. 남편이 평생 다녔던 그 유명한 컨트리 클럽이었죠.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에요. 한타임 잡기도 하늘의 별 딱이라는 그곳을. 처음엔 무척 좋았어요. 아들이 이제 곧 회사를 물려받을 텐데 며느리가 골프를 배우는 건 당연해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컨트리 클럽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었죠. 그래, 수진아. 좋은 생각이다. 아버님 회사 물려받으면 앞으로 골프 모임도 많을 텐데 딱 좋지.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였죠. 네, 어머님, 아버님, 지인분이 소개해주신 프로님께 레슨 받기로 했어요. 실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래요. 그때 수진이의 눈빛이 반짝였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그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설렘 이련이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골프를 시작하고 처음 한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레슨 준비를 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죠. 새로 산 골프웨어도 잘 어울렸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돈이 들어도 아깝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골프가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 프로님이 제가 타고났대요. 자세도 좋고 스윙 감각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걸 보며 저는 흐뭇하기까지 했습니다. 프로님 얘기만 나오면 며느리의 눈이 반짝이는 것도 그저 열정이려니 했죠. 하지만 2달째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레슨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는데 점점 늦게 들어오더니 저녁 6시, 7시가 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수진아, 레슨이 그렇게 오래 하는 거니? 아, 어머님, 클럽하우스에서 다른 회원분들이랑 티타임 얘기도 하고 프로님께 여러 가지 조언도 들어서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왠지 모를 거리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주말에도 프로님과 필드 레슨이라며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죠. 어머님, 제가 실력이 많이 늘었나 봐요. 프로님이 이제 필드에서 실전 연습을 해보자고 하시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의 골프 가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영수증 한 장이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청담동의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분명 며느리가 골프 레슨이 있다던 날 저녁이었죠. 저녁 8시 2인 세트 코스 요리에 90만 원짜리 와인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런 식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애써 의심을 지우려 했습니다. 바쁜 아들 대신 내가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정황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비가 오는 날인데도 프로님이 기다리신다며 서둘러 나가는 모습, 레슨이 없는 날에도 골프 동호회 모임이라며 밤늦게 들어오는 일, 그리고 매번 통화할 때마다 들리는 그 프로님 이야기.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손녀의 유치원 방문 수업이 있던 날이었어요. 원래 며느리가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프로님과 약속이 있다며 저보고 다녀와 달라고 하더군요. 그날따라 유독 수상한 마음이 들어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그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도 더 공들여 화장을 했어요. 새로 산 듯한 골프웨어에 머리도 예쁘게 세팅을 하고 전에 없이 설레는 듯한 발걸음으로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 레슨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가는 며느리를 몰래 따라 나섰어요. 평생 남의 뒤를 쫓아다녀 본 적 없는 제가 그날만큼은 며느리의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컨트리 클럽까지 가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제발 내 의심이 틀리기를. 하늘에 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컨트리 클럽이 아닌 근처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죠. 젊고 늠름한 티칭 프로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세련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는데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 며느리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신 웃음꽃이 피어나고 음료를 마시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 같았죠. 1시간쯤 카페에 있던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의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어쩌지. 그날 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오늘 회원분들이랑 뒤풀이가 있어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며느리의 목에 걸린 낯선 목걸이였어요. 분명 아침엔 없었던 것.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게 분명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며느리를 먼저 붙잡고 말해야 할지.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어요. 시어머니로서 또 곧 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의 어머니로서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밝혀야 하는지 매일 밤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골프에 재능이 있나 봐요. 프로님이 칭찬을 많이 하신다고. 그 순수한 믿음이 담긴 아들의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수진이가 열심히 하나 보구나. 아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라앉히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하고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며느리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 애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감추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어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골프 레슨. 정말 레슨만 받는 거 맞니?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주 화요일 내가 카페에서 프로님이랑 만난 거. 내가 봤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불자락을 움켜쥐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수진아, 너도 알잖니. 내 남편이 이제 곧 회사를 물려받을 거야. 30년 넘게 시아버님이 일구신 회사야. 이런 시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전 정말 프로님을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프로님은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남편은 항상 회사 일만 바쁘고 전 그저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했어요. 수진아,
프로님은 달라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세요. 어머님, 전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수진아.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하지 마세요. 전 프로님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언제부터? 3개월 됐어요. 프로님도 아세요. 저희 둘 다 정말 진지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30년. 남편이 한평생 일구어온 회사가 이제 막 아들에게 넘어가려는 이 중요한 시기에 새벽녘 문득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전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내일 아침 프로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저 이제 이 집을 나가려고 해요.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둘러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방은 비어 있었어요. 옷장은 절반이나 비어 있었고 평소 아끼던 물건들도 사라져 있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대로 며느리를 놓아버리면 우리 가족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저는 재빨리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차가 아직 지하 주차장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직 차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컨트리클럽 지인에게 연락했어요. 그 프로님의 개인 정보를 모두 알아내야 했거든요. 역시나 제 예감이 맞았어요. 네? 그분 이번 달부터 그만두신다고 하던데요?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사표를 낸 상태였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었죠. 어머님, 전 프로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아침 일찍 현관문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현관에서 만난 며느리는 제가 그토록 아끼던 그 수진이가 아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있었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전 내가 사랑하는 그 프로님. 내가 좀 알아봤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사람 너만이 아니었어. 작년에도 회원 한 분과 비슷한 일이 있었대. 그리고 지금 이민 준비 중이래. 너랑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더구나.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며느리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준비해둔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작년 이맘때 신문기사야. 모기업 회장님 사모님과 있었던 일. 이혼 소송까지 갔다가 합의했다더구나. 프로님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잠적했지. 아니에요. 저랑은 달라요. 프로님이 저를 얼마나 수진아, 이건 프로님이 이번 달 초에 끄는 비행기 티켓이야. 혼자만의 티켓이더구나. 그것도 편도로.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죠. 어머님, 전 며느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진아, 난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너도 내 딸이나 다름없어. 내가 이용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그래. 근데 전 이미 아이를 그건 정말 프로님의 아이가 맞아? 며느리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병원도 안 가봤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프로님이 저를 더 사랑해줄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겨우 32. 아직도 어린애 같은 제 며느리가 이런 상처를 받다니. 수진아, 이제 어머니 말 좀 들어볼래? 한참을 진정시킨 후에야 저는 며느리에게 제가 알아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프로님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런 일들을 저질러 왔는지, 그동안 몇 명의 여자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지. 이 사람, 실제로는 결혼까지 한 사람이래. 부인과 아이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대.
며느리는 말없이 흐느끼기만 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철없는 선택을 하려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이제 어떡하죠? 어머님, 전 정말 바보같이. 며느리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현관에 울렸어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자. 아무도 이 일을 몰라도 돼. 하지만 그동안 어머님께 거짓말도 하고 남편한테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지.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였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그 프로님이었죠. 어머님, 어떡하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프로님. 저는 수진이 시어머니입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증거 자료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 이건 모두 오해이고 오해요. 작년에 있었던 일도 오해였나요? 그리고 이번 달 끊어놓은 비행기 티켓. 혼자만의 도피용 티켓도 오해인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당장 수진이랑 연락 끊으시고 우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여자분들한테도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프로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엔 제가 이렇게 넘어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짓을 하신다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죠.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아침에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며느리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일어났니?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처음엔 문을 열어주지도 않던 며느리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며느리가 먼저 저를 안고 울더군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남편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진아,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내가 정신 차렸으니까 그걸로 됐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너도 이제 많이 배웠잖니?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까요? 며느리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뭔가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을 눈치챘나 봅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골프 레슨 간다고 매일 나가더니 이제는 집에서 저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너도 회사 일만 하지 말고 수진이랑 시간 좀 더 보내렴.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며느리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며느리가 먼저 부엌에 내려와 저와 함께 아침을 준비합니다. 손맛도 늘어서 이제는 된장찌개도 제 것만큼 맛있게 끓이게 됐죠. 어머님, 그때 저를 말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때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수진아, 이제 그런 말 그만하자.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고 앞으로만 보면서 살자.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화장실에 뛰어들어가더니 구토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어머님, 제가 임신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혹시 그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지난달에 남편이랑 둘이서 제주도 여행 다녀온 후로 생리가 없었거든요. 이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이니? 정말로 그때. 네, 어머님, 병원에서 확인도 했어요. 이제 6주 됐대요. 저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둘 다 한참을 울었죠.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드디어 회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장에서 며느리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아들 옆에 서 있었어요. 배가 조금 불러온 며느리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수진아,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태어났어요. 예쁜 손녀요. 이제 2살이 된 손녀를 보면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며느리를 질책하고 내쫓았더라면 지금 이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을까? 할머니 안아주세요. 손녀가 저를 향해 2팔을 벌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군요. 요즘도 가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면 그때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부엌으로 내려와 제 옆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죠. 어머님, 이제는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뭘? 그때 어머님의 마음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며느리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더 깊은 이해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컨트리 클럽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그때 그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 나중에 들으니 정말 혼자 도망갔다더구나.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다고 해서 결국 클럽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이제 그만하자. 너무 오래된 이야기야. 며느리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에서 진심 어린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지만 일요일만큼은 꼭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하죠. 손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리키며 아빠 하고 웃어요. 할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며느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편이 30년 넘게 일구어온 회사는 이제 아들의 손에서 더욱 번창하고 있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란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감싸줄 때 더욱 견고해진다는 걸. 어머님, 이제 슬슬 손주 하나 더 가질까 해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그저 따뜻하게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이제 제 나이 70을 바라보지만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때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른 척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진심 어린 대화와 이해, 그리고 용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할 때도 있죠. 중요한 건 그 모든 선택의 끝에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며느리가 제 생일날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케이크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신 어머님께라고 적혀 있더군요. 어머님,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그때 일 이후로 전 매일 일기를 썼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꺼내든 일기장. 첫 장을 펼치자 그때의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매일매일 적었어요. 제가 실수했을 때 저를 질타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셨던 것, 그리고 제 인생의 큰 실수를 막아주신 것. 수진아, 이제는 제가 어머니가 되어보니 그때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정말 이해가 돼요. 때로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손녀는 이제 유치원에 다닙니다. 등하원할 때면 제가 데려다 주곤 하는데 그때마다 옆 반 아이 어머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머님, 손녀 너무 예쁘게 잘 키우시네요. 며느리랑 사이도 참 좋아 보이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해요. 며느리는 친딸이나 다름없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며느리를 위한 선물을 잔뜩 사왔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돈 낭비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요. 여보,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비싼 건 사오지 말지. 애 분유값도 있는데. 괜찮아.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새삼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던 건 그때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골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이제는 제가 자신 있어요. 이번엔 남편이랑 함께 배우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찡해졌어요. 아들도 기뻐하더군요. 여보, 우리 주말 부부 골프 모임 나가볼까? 이제 회사 일도 좀 안정됐으니. 그래도 될까요? 아직 아기도 어린데. 괜찮아요. 어머님도 계시잖아. 이제는 골프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편하네요.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나 봅니다.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손녀가 갑자기 제게 물었거든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순간 며느리와 저의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다. 아주 예쁜 동화 같은 이야기란다. 동화요? 그래. 왕자님과 공주님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지.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살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마법사였나요? 그렇단다. 할머니는 마법의 지팡이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착한 마법사였지. 손녀는 좋아라 하며 박수를 쳤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최근에는 아들이 회사 일을 더 잘해내고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가정에도 더 충실해졌죠. 어머니,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와도 항상 웃으면서 여보 나 왔어 하고 인사하는 남편이 전 그런 일상이 지루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는 달라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만 되면 가슴이 설레요. 그리고 이제는 회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재미있어요. 남편의 꿈이 곧 우리 가족의 꿈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며느리를 보며 저는 새삼 감사함을 느낍니다. 위기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머님, 그때 절 고발하셨다면 아니면 남편에게 모든 걸 말씀하셨다면 수진아,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내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준 거지. 어머님 덕분에 전 이제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화려한 유혹이나 일시적인 설렘이 아닌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요즘은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요. 아들은 회사 일도 바쁘지만 주말만큼은 꼭 시간을 비워둡니다. 손녀와 함께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다 같이 외식도 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 추석이에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차례상을 직접 준비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어머님, 이제는 제가 해볼게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조금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차례상이었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절을 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여보, 우리 며느리 잘 크죠? 이제 완전한 우리 딸이 됐어요. 남편 사진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가끔 지인들이 물어봐요. 며느리랑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로를 믿고 기다려준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늘 가르치고 훈계하려 들면 안 돼요. 때론 딸처럼 품어주고 친구처럼 이해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얼마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상담 봉사요. 수진아,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로 승화시키려 한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쯤 어땠을까요? 수진아,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지금처럼만 살면 돼. 요즘 며느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상담센터에 나가요. 거기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전한다고 해요. 어머님, 제가 도움을 준 분들이 다시 웃게 되실 때마다 생각나요. 그때 어머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제는 아들도 며느리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지해 줍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자청하죠.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이렇게 보니 그때의 아픔이 오히려 축복이었나 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단해지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요.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켜준 경험이 된 거죠.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도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었다. 이제는 내 입맛에 딱 맞는 농도로 내리는 법을 알았나 보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어제는 손녀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 거기에는 할아버지도 계셨다. 손녀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며느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편이 30년 넘게 일구어온 회사는 이제 아들 손에서 더욱 번창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다는 기사도 났다. 아들은 아버님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아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며느리. 이제는 정말 친딸 같은 며느리는 매주 봉사활동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겠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행복을 보면 그때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 가족은 서로의 잘못을 끝까지 지적하고 벌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른 척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일기를 쓰다 보면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가족이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채워주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시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 때로는 가족의 큰 어른으로서 쉽지 않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바로 단죄하거나 벌하려 들지 마세요. 때로는 긴 호흡으로 지켜보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머님, 저 이제 둘째도 생겼어요. 엊그제 며느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우시면 안 돼요. 저도 울고 싶어지잖아요. 며느리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죠. 이번에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님을 닮은 아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보, 우리 며느리 이제 정말 착한 딸이 됐죠. 손주도 둘이나 생기게 됐어요. 매일 저녁 남편 사진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며느리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죠.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 잘 모시고 남편도 잘 챙기고 아이들도 바르게 키울게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잠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분노나 배신감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어머님, 이제는 제가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답니다. 얼마 전 컨트리 클럽 근처를 지나다가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는 그때 일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 시련이 없었다면 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정말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자.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보듬어주며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요? 제 이야기가 길었네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혜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67의 나이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잠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한순간의 분노나 복수심으로 모든 걸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혹은 부모로서 때로는 참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심 어린 대화와 이해, 그리고 용서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선택의 끝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혜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